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두 풍요롭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했고 정신적으로도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책을 읽기가 어려워서 저희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좀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1학년 남학생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같이 읽었는데요. 같은 책을 같은 시간에 읽으니까 대화할 소재가 정말 다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재밌게, 저도 재미있었고 저희 아이들도 재미있었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두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 요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팔라시오의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저희 큰아이에게 빌려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정말 재미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빌려서 읽으면서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요.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원더라는 영화도 유명합니다. 원더라는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어기는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아이는 27번의 어려운 수술을 겪으면서 무사히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여러 가지 병원에 다니느라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려니까 굉장히 마음도 걱정이 되고 또 친구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모님들도 상당히 걱정이 컸는데요. 어기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기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물론 어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주변 인물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어기의 시점으로 서술된 내용들도 있지만 어기의 누나, 어기의 친구, 그리고 누나의 친구 등등등 주변 인물들의 시점으로 어떤 똑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구성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요즘 친구들이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성 발달이 조금 아직은 힘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입장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씩 언덕을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함께 골고루 다루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어기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요. 이 책에 나오는 어기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 이런 가족이 너무나 따뜻하고요. 이 부모님들을 보면 절로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기의 어머니에게 많이 감정이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잘 기르면 좋을까? 아이에게 어떻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특히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요. 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책들도 같이 읽었는데요. 책에 등장하는 다른 친구들의 시점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특히 줄리안 이야기가 좀 더 재미있다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줄리안은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착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시점으로 그 아이는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도 어떤 식으로 마음이 바뀌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작가의 시점이 정말 좋았고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보신 친구들이라면 이 책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입니다. 이 책 정말 유명한 책이고 저도 여러 번 표지는 봤는데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었어요. 이번에 좀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 책을 찾다가 이 책을 골라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최근에 막 낄낄거리면서 혼자 박장대소하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조금 덜 재미있게 읽은 것 같던데요. 아무래도 현대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 3학년 저희 큰아이는 진짜 너무 재밌다고 완전 꽂혔어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희 큰아이가 약간 아재 개그 스타일의 학생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큰아이는 이 책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제가 속편도 좀 빌려다 줬는데요. 책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입니다. 하지만 속편이 1편보다 재밌긴 쉽지 않은데요. 저희 큰아이도 원래 책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책도 아주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100살 먹은 알란이라는 노인은 자신의 100세 생일에 맞춰서 요양원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겪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100살까지 겪었던, 젊었을 때부터 쭉 겪었던 세계사를 관통하는 다양한 모험 이야기들을 교차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인의 특징은요, 정치적인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요. 아주 무심해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고 어린 김정은을 만나고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요.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주요 사건 안에는 항상 이 알란이 깨어 있더라고요. 작가의 상상력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에 매번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그 작가만의 아주 무심한 개그 코드가 저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좀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팀 보울러의 리버보이입니다. 이 책은 영국 카네기 메달 수상작이라고 하는데요. 좀 유명한 청소년 소설이에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잔잔한 소설이고요. 아주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합니다. 좀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잔잔하고도 큰 울림을 느꼈는데요. 책의 제목처럼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유유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15살 소녀고요. 할아버지와 아주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몸이 점점점 약해지십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꼭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그래서 이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리버보이라는 미지의 미스테리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책은 느낌이 아름다운 수채화 그림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소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은 정말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언제든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했던 책인데 저와 저희 아이들이 아직 읽지 않아서 가볍게 읽으면 되겠다라고 별 생각 없이 빌려서 읽었던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저는 이 책이 청소년 책으로 분류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소재가 너무 하드해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가볍지 않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이 책의 경우는 저희 집 아이들이 먼저 읽었습니다. 사실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루룩 읽으면 돼서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먼저 읽었으면 굳이 권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책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스테리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요. 아주 마지막 결론도 저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 결론이 두 가지로 나 있거든요. Y의 경우와 N의 경우입니다. 예스와 노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다룬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 소재가 좀
아이들이 읽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내용이지만 주인공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중3 정도면 읽어도 되지 않을까?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저는 좀 몰입감이 높게 책을 읽는 사람이라서 이게 공감하면서 읽으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고 재미있기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재미있게 읽을만 하다라는 정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권유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에 저와 저희 집 중학생 아이들이 함께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같은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인데요. 둘 다에게 재미있을 만한 책을 한 번쯤 같이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